2021년 6월 학평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P에서 던져가지고 R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P와 Q 사이의 높이 차이는 h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3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때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면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둘 수 있겠고요. 운동 에너지를 4라고 둡시다. 그러면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 Q까지가 변화량이 3배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R에서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하면은 4에서 1, 3 감소했고 1에서 0, 1 감소해서 3배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R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4, Q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Q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R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hr이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h 대 hr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4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hr은 3분의 4 h가 돼서 그러므로 hr-h는 3분의 h가 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6월 학평 16번 문제입니다. 용수철 상수는 K고요.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L만큼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힘의 평형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R자 힘이 0인 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의 중력, 위쪽으로 다시 당겨주는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mg는 kl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내린 후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수평면 높이는 0인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어쨌거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개를 했을 때 처음 높이 0 지점 하고 힘의 평형 지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이때 물체 속력의 최대값은 그럼 어느 지점이냐? 이 지점은 바로 힘의 평형 지점이 되어서 이때 힘의 평형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인지 구해서 운동 에너지만 그러면 역으로 빼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힘의 평형이 어째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느냐에 대한 사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처음에는 처음 지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 지점을 B,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지점을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A 지점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늘어났기 때문에 중력이 KL, 즉 탄성력보다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래로 빨라질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 같은 경우는 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속력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점점 빨라진다고 했는데 속력 변화가 없대.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최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C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성력이 다시 또 더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느려져요. 점점 느려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에서 C로 방향이 진행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지점에서 B, A 지점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는 건데 아래쪽으로 점점 느려지는 거죠. 아래 방향 기준 점점 느려지다가 우리 좌우로 할 때 어때요? 앞으로 가다가 후진을 밟으면 앞으로 갈 땐 느려지지만 속도가 0까지 되면 다시 왼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상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아래쪽으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빨라짐, 위로 빨라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0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빨라져요. 그 다음에 다시 B로 갔을 때 mg랑 kl에서 다시 속력 최대 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중력이 더 강해졌을 때 위 방향으로
진행할 때 진행, 느려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되면 지금 최대로 늘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로 진행을 할 건데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대를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량적으로도 풀어보고 싶다면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2차 방정식으로 구하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2차 함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mg h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 그러면 뭐 el-x로 하셔도 되고요. h 같은 경우는 mg el-x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k x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지점이 이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라서 이 최소값 지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해보면은 이 x값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높이가 힘의 평형 지점이구나. x값은 높이거든요. 힘의 평형 지점이구나. 혹은 x값은 용수철 늘어난 길이, 용수철 늘어난 정도 값이 바로 힘의 평형 지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미지수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용수철 늘어난 건 아래쪽이고 중력 높이는 위쪽이라서 지금 서로 반대로 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0지점에서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늘어났어요. 처음 상태보다. 그러니까 2KL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운동 에너지 0입니다. 그러면 2KL 제곱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2KL 제곱 다시 말해서 EMGL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 지점은 어떻게 되냐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갔습니다. MGL입니다. 그래서 KL 제곱이 되겠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L만큼 늘어났어요. 2분의 1 KL제곱이라서 운동 에너지는 남은 값 2분의 1 KL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KL제곱을 여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2분의 1 MGL 이렇게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2분의 1 m v제곱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v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v는 루트 m분의 k 곱하기 l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는 마찰이 없고요. 내려갈 때는 마찰이 있어서 점점 느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려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A는 Q에서 정지를 했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 EV에서 V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처음에 P 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P 지점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중력 포텐셜 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0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mgh 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2분의 1 mv 제곱은 mgh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q 지점이 됩니다. 그럼 B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Q 지점에서 P 지점으로 내려오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부터 보게 되면 질량도 EM,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력도 EV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EMGH였고요. 2분의 1, EV, 2분의 M, 4, M, 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이에요? 지금 MGH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거 그럼 몇이냐면 8mgh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에너지 10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은 mgh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산해서 10mgh로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려왔을 때는 중력 포텐셜은 어쨌든 0인데 딱 내려왔을 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 mv제곱만 남았어요. 그럼 몇만 남은 거냐면은 2mgh만 남은 거거든요. 그럼 감소한 양은 8mgh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즉 몇이 감소한 거냐면 4mv제곱만큼 감소한 것이다가 돼서 정답은 4번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학평 9번 문제입니다. 경사각이 같은 빗면 위의 점 O고요. 질량이 같은 물체 A, B예요. 가만히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운동에너지 0이고 여기서도 운동에너지 0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각각 등가속도를 했는데 A는 점 P를 속력 V로 B는 점 Q를 속력 V로 했는데 Q가 더 머네요. 아니 질량도 같고 경사각도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중력도 똑같이 받고 가속도는 당연히 똑같을 텐데 어떻게 이럴까라고 했는데 자 마찰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마찰이 지금 마찰 A랑 마찰 B가 지금 있는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치로 대략적인 임의의 값으로 구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 100 이것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0 이렇게 해둡시다. 자 그럼 P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그냥 어느 정도 중간 지점 50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0이라고 둘게요. 마찰력에 의해서 10만큼 감소해서 역학적 에너지 90으로 그냥 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마찰 10만큼 날라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몇일까요? 여기서 50이에요. 근데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몇이야? 70이에요. 마찰력으로 30만큼 날라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둘 다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니까 속력은 이 지점에서 동일한데 B가 더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해보면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B가 30만큼 감소했고 A를 10만큼 감소했다고 지금 그렇게 가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 풀려면은 우리 옛날에 그래프 한번 해석하는 거 해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 즉 세컨, 미터 퍼 세크 그래프 보면은 대체로 속도 0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넓이의 의미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건데 이때 이거를 A 지점이라고 봅시다. A의 이동 거리라고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더 내려왔어요. 이동 거리가 더 커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 V 도달 지점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속도로 내려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높이, 삼각형의 높이는 그대로인데 넓이가 더 넓어야 된다. 즉 뭐야? 가로가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가 돼서 그럼 어때요? B가 더 시간이 크게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A는 금방 내려왔고 B는 더 오래 걸려서 내려온 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어떨까요? A 마찰력이
A보다는 B가 더 큰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같은 경우는 A나 B나 둘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찰력이 B가 더 크니까 R자 힘 크기는 최종적으로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학평 11번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는 A, B, C가 연결이 돼서 같이 오른쪽으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이래요. 질량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고 고정을 해제하니까 A가 왼쪽 속력 V로 가고 있고 C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런 다음에 다 떨어져 놨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속도 몇으로 가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 B, C는 전부 다 M으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상태에서 운동량은 3mv 플러스 3mv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더하기 4mv가 나와야 되는데 이 4mv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B랑 C랑 더하면 2m이죠. 그럼 곱하기 플러스 2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 속력은 오른쪽으로 2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첫 번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를 구하게 된다면 포텐셜 에너지 다 각자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 C 또 각각 한번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각각 변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운동 에너지는 사실 전부 다 똑같을 겁니다.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탄성력도 전부 다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동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 나 상황에서는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탄성 포텐셜은 전부 다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튕겨져 나간 상태니까. 그럼 B랑 C랑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mv제곱, 2mv제곱 운동에너지 2v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를 해본다면 2분의 3mv제곱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4, 2분의 8, 2분의 9mv제곱이겠구나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만큼 증가시킨 거냐면 3mv제곱만큼 증가시킨 거죠. 그리고 이때 2mv제곱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E0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에서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3mv제곱을 E0로 나타내겠다 그러면은 2분의 3 E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그리고 관계식으로 나타낸 건 요거였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 2분의 3 E0가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원래 길이가 4L인 용수철이고요. 그 다음에 물체에다가 연지가래 방향으로 힘을 또 작용을 해가지고 길이가 L이 되어 A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이 힘의 평형 상태인 건데요. 이때 조금 더 분석을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합시다. 당장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 조건인데요. 지금 탄성력 이렇게 있고 얘 A 중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힘 이렇게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탄성력 3L만큼 변한 탄성력이죠. 그러니까 3KL 이라는 탄성력은 A라는 거, A의 질량은 안 나와 있긴 한데 A 질량은 M이라고 둡시다. 다 계속 그냥 A만 나와 있으니까 mg에다가 추가로 준 힘 F만큼일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런 관계식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힘을 제거했더니 A가 연지기 방향으로 용수철의 길이가
OL이 되었을 때 정지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점은 뭐냐면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를 찍을 거고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뭐 어떤 값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와 다를 이용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 조금 아래쪽에다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아.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세 가지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다는 그래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2L일 때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3L만큼 변형이 됐어요. 2분의 9KL 제곱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L만큼 위에 떠올라 있죠. MGL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상태인 것 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운동 에너지 이번에도 역시나 0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OMGL이 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러면 1만큼 변형이 됐어요. 2분의 1 KL 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다 보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여기서 관계식 두 번째 알아낼 수가 있어요. 4mgl은 4kl 제곱이다 라는 거 알아내서 그럼 뭐야? mg는 kl입니다. mg는 kl이었다라는 또 다른 관계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힘은 또 뭐였냐면은 이거는 EMG 또는 EKL만큼의 힘을 추가로 줬던 것 뿐이구나 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었네요. 자, 어쨌든 이 관계식 알아낸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고 그럼 다 상황을 보게 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v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다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L이고요. 탄성 에너지 이만큼 변형을 했죠. 따라서 EMKI EK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1 mgl 또는 2분의 11 뭐 mgl로 일단 해놓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1 mgl인데 다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은 2분의 8 mgl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1 mv 제곱은 몇이냐면 2분의 3 mgl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분 해놓으면 그럼 뭐 v가 몇이냐? v는 루트 3gl이다 라는 사실을 한 방에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2022년 6월 학평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용수철의 평형 위치 점 O로부터 A까지 잡아당겨 공이 정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되는데 O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0인 상태고요. 물론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5에서 0이었을 텐데 일단 A 지점부터 보면 여기서 최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5에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공을 가만히 놓은 후 A에서 처음으로 O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공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 힘. 탄성력은 뭐예요? 원래대로 변형된 게
변형된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든 알짜 힘 방향이든 둘 다 왼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최대이다. 네, 대놓고 적어놨죠?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2022년 6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있는 레일이에요. 자, 그리고 PQR 점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PQR 같다. 다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R이 P에서보다 작다. 내려왔으니까 작은 거 맞게 되겠죠. Q에서 R 가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감소해서 중력 포텐셜도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틀려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학평 19번 문제입니다. 높이 H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아.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놨다가 운동량의 크기가 P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EP로 연직 위 반을 던진 순간이라고 합니다.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쓸 수가 있는데 떨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때 속력을 그냥 V라고 두조록 합시다. 그냥 그래야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 mv 제곱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P는 아래쪽 방향 mv다. 이렇게 우린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나 상황에서 보게 되면 나 상황 같은 경우는 EP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이 위쪽이죠. 위쪽 질량은 2M 곱하기 그럼 뭐야? 윗방향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한 번 더 쓰면 2M 곱하기 윗방향 V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얘 역시도 V로 윗방향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면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mv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그럼 꼭대기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얘도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0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첫 번째 관계식에서 이런 상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분의 1 mv제곱은 mgh다. 그러므로 mv제곱은 몇이겠어요? 2mgh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2mgh가 되는데 질량이 2m이죠. 따라서 이 높이는 h만큼의 높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B의 최고점 높이는 H다. 방금 구했죠? B는 H까지 올라갈 겁니다. 최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GH인데 이거는 EM 곱하기 G 곱하기 H니까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질량이 EM이다 라는 거 기억 계속 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되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 변화량은 0이다. 자,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 이게 계속 착각하는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 했을 때 운동량은 윗방향 EP인데요.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게요? 아랫방향 EP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량은 4P만큼 변화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죠.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EMGH인데 이거는 몇 분의 몇이냐면은 서로 2분의 1배 관계인 게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산을 해놨죠? 여기 위에서 이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A랑 B랑 C랑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지를 하고 있는데 떨어뜨렸을 때 그때 B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BC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C의 운동 에너지는 또 E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이제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변환을 해가지고 서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높이를 그냥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높이를 x. 왜냐하면 수평면을 여기로 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C가 어쨌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거고 B는 딸려 올라갈 거고 A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와 C가 만나는 높이는 이 지점이 되겠네요. 즉 높이 2분의 H, X 플러스 2분의 H 지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속 해볼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A, B, C 각각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셋 다 0이고요. 처음에 시작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A는 0, B 같은 경우는 뭐 그냥 mgx 이렇게 둘 수 있고 C는 3mg h 플러스 x 뭐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중 처음과 나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지점은 이 위치까지 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자 운동 에너지만 어떻게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럼 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 상황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줄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mg 다시 여기 3mg에서 이번에는 x 플러스 2분의 1 h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mgh만큼 줄었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mv 제곱으로 늘어났을 것일 다라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이때 속력을 다 V만큼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E0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 V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그럼 요거는 또 계산을 해보자면은 3분의 2 E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mg 해놓고 x 플러스 2분의 h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즉 3분의 1 이 제로만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2분의 1 mgx가 mgh가 몇이냐 라는 거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변환을 일단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역학적 에너지는 고정인데 최종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가 있죠. 증가하고 감소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mgh만큼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뭔가만큼 증가를 했겠죠. 세 개를 다 더해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2 제로만큼 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럼 뭐야 mgh는 2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mgh만 구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mgh는 그럼 몇이냐면은 그냥 이 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1번 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학평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에서 여기 도착했을 때를 수평면으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높이 0 상태로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가에서 B가 어느 높이에서 도대체 떨어졌는지를 구해야 중력 포텐셜 그러니까 초반 에너지 그 다음에 도착할 때 에너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높이를 x
이때 A의 높이를 Y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X-Y는 일단 H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가 X만큼 이렇게 떨어질 때 0으로 도착했잖아요. 그럼 이때 A 역시도 X만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높이 차가 몇이래요? 3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Y는 3H. 그러므로 X는 2H, Y는 H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수정을 해서 이 높이는 2H, 여기 높이는 H, 그리고 추가적으로 2H만큼 이동을 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B가 2H에서 0으로 낙하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그리고 나중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일단 0입니다. 자,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랑 B랑 둘 다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얜 질량이 3m이고 얜 질량이 m이라서 아래쪽으로 각각 이런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알짜 힘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B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힘 EMG만큼으로만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EH에서 중력 EMG만큼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4mgh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어떤 V제곱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제 질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때는 A와 B라는 게 최종적으로 EMG라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A와 B라는 애가 A 플러스 B라는 4m짜리 물질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힘은 양쪽으로 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넣어보면은 2mv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력 포텐셜을 할 때는 양쪽을 따로 봐야겠지만 운동 에너지를 볼 때는 한 몸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 V는 몇이 나오냐? V는 요거 약분을 해보면 2구나. 루트 2GH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2번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학평 10번 문제입니다. 물체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수평면에 V 속력으로 도달을 했대요.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제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다가 정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마찰력에 의해서 감소를 했다가 되는 거라서 그때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P 지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P를 지나갈 때 속력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운동 에너지,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 거고, 운동 에너지가 지금 2분의 1 V제곱에서 최종적으로 0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려면 이때 마찰이 한 1, 마찰력이 한 1은 F라는 힘이 L이라는 걸 한 건데 이거를 2분의 1 V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 지점까지 마찰력이 한 1은 이 지점만큼 마찰력이 한 1은 4분의 1 V제곱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L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절반이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V제곱에서 4분의 1 V제곱을 빼면은 P 지점에서 에너지는 4분의 1 V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식은 2분의 1 P 지점에서의 속도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VP의 제곱은 2분의 V제곱 이렇게 돼서 VP는 루트 2분의 1 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22년 9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용수철 상수가 100N/m고요. 정지에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실피를 끄는 후 0.1m만큼 이동했을 때 A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10으로 아예 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K는 100Nm/m인데 가는 따라서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중력을 몇을 받고 있는 거냐면 B랑 C 합쳐서 총 30N, 따라서 탄성력 역시 30N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만큼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0.3m만큼 지금 변형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m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0.1m 축소됐으니까 여기는 0.2m 변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0.2m로 변형이 됐습니다. 따라서 탄성 에너지를 미리 해보자면 2분의 1, 100 곱하기 100분의 9에서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4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럼 몇이냐? 2분의 9에서 2분의 4로 지금 변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성 에너지가 2분의 5만큼 감소했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볼 건데 A와 B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C는 어차피 떨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X, 운동 에너지 0, Y 0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실제 높이는 모르니까 변경된 양만 볼 거예요. 0.1m만큼 변화했구나 라는 사실만 볼 겁니다. 따라서 변형 후에는 여전히 x인데 속도가 둘 다 v로 바뀌었겠죠. 어떤 미지의 숫자 v로. 따라서 2분의 1 v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y 같은 경우는 0.1m 올라왔어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0.1 곱하기 10 곱하기 2kg 계산을 하면은 y 플러스 2 이렇게 계산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해서 그냥 v 제곱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총 2 플러스 2분의 3v 제곱만큼 증가했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탄성력 감소한 거에서 왔기 때문에 2분의 5는 2 플러스 2분의 3v 제곱 이렇게 계산될 수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3v 제곱은 2분의 1이므로 v 제곱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v는 그럼 몇이냐?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용수철에 연결된 질량 M인 물체를 처음에는 당겨놓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푸니까 내려왔다가 압축돼서 또 정지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때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압축, 풀림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 볼 건데요. 기준점을 맨 아래 지점, 이 지점을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도 0, 나중에도 0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직 모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 높이 D 지점을 기준이라고 뒀으니까 이 D 지점은 높이가 D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d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보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9배이다. 따라서 여기를 t라고 둔다면 나에서는 9t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9t고 mgd는 8t다 정도의 관계식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물체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왔다 갔다 같이 할 건데요. 이 원래 길이 지점을 O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탄성력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위쪽으로 어떻게 됐길래 탄성 포텐셜이 T밖에 안 되고 아래쪽으로 어떻길래 탄성 포텐셜이 9T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는데요. 자, 2분의 1 k
x1 제곱대, 즉 그냥 2분의 1 k는 무시하고 x1 제곱대 x2의 제곱이 몇 대 몇이래? 1대 9래요. 그러므로 x1 대 x2는 1대 3이다. 위쪽으로 1만큼 늘어났고 아래쪽으로 3만큼 늘어난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위아래 길이 차이가 d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윗방향으로 4분의 1d만큼 늘어난 거고 아랫방향일 때는 4분의 3d만큼 늘어난 상태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 어느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겠다 그러면 높이 4분의 3D 지점, 그러니까 D 지점보다 4분의 3D 지점이 높은 이 지점, 실제로는 4분의 7D 지점이겠지만 D 지점을 기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높이 4분의 3D 지점일 때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자 그 왔다 갔다 한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 지점이죠. 운동 에너지는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을 하나씩 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볼 건데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로 돌아갔기 때문에 0일 것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4분의 3 mg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값은 4분의 3 mgd라는 건 몇이에요? 8t 곱하기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6t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3t가 나와야 되거든요. 3t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mgd 대 네모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네모입니다. 8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8분의 3 mgd구나 라는 게 구해져서 정답은 2번인 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학평 13번 문제입니다. 자,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처음에 점 P에서 가만히 놨고요. 점 Q를 지나 R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P와 Q 사이, QR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질량은 M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중력과 속도 G, 물체 크기, 질량, 공기저항 다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면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하나씩 볼 건데 이 지점, 맨 아래 R 지점에서를 중력 포텐셜을 0이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속력이 0인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라고 둘 거고요. 탄성 포텐셜은 100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 지점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때 운동 에너지도 아직 녹기 전이니까 0이에요. 탄성 포텐셜도 아직 안 늘어났으니까 0이고 그러면 중력 포텐셜이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Q 지점을 볼 건데 이때 mgh라는 공식을 쓰고 있는 중력 포텐셜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선 50이라는 중력 포텐셜을 가질 거고요. 2분의 1 kx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절반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25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도 25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하고 Q하고 비교했을 때 R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Q.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R에서가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난 상태. 따라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합은 P랑 Q랑 비교를 해보래요. P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P에서는 100인 상태죠. 그 다음에 Q에서는 50 플러스 25.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P에서가 더 크다. 니은 역시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수철 상수는 L분의 mg다.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요거랑 같으니까 비교해 보면은 충분해요. h에다가 h는 2l을 넣고요. h는 2l 넣고 x에다가 또 2l 넣어서 계산하면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2Lmg는 그럼 몇이에요? 2분의 1k 2L의 제곱 하게 되면 하나씩 약분이 되고 여기 또 약분이 돼서 K는 L분의 mg가 돼서 디귿 역시도 맞는 이야기 5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 Q를 지나 점 R에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저 속력이 0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R자 힘은 0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력이 mg니까 mg는 탄성력은 kx거든요. 마이너스 kx 탄성력. 자, 그러면은 2lk의 탄성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k는 2l분의 mg구나. 이렇게 잘못 알아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기본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쭉 하고 늘어납니다. 근데 이러고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띠용 띠용 이렇게 튕겨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상태예요. 그럼 어느 지점이 속도 0인 지점이냐라고 했을 때 각각 이 바뀌는 위아래가 바뀌는 지점이 0인 지점인 거지 이 지점은 R자 힘이 0인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R자 힘이 0인 지점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중간중간에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인 상황이 R자 힘이 0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가 0인 지점과 R자 힘이 0인 지점은 엄연히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R자 힘으로 풀면은 잘못 풀게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학평 14번 문제입니다. 가는 제기를 차가지고 제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수평면 P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두고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100이라고 둡시다. 그러고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Q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0이고 운동 에너지 0이라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0 됐는데 운동 에너지가 처음엔 V로 시작했는데 0.8V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64?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른쪽에선. 이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 주의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Q에서 작용하는 R자임. Q에서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자 힘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임의로 설정한 숫자 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Q에서 P까지 내려온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지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 역시 맞아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학평 15번 문제입니다. A, B가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A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0이었는데 10으로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역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0에서 10으로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 어떻대요? 운동 에너지가 0에서 10으로 빨라지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위치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0으로 해둡시다. 0에서 유지하려면 0이 그냥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야 되겠구나. 따라서 기억은 30만큼 줄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플러스 20줄이 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은 A랑 B가 같다인데 이때 운동 에너지가 A든 B든 둘이 동일한 10줄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속력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분의 1 mv 제곱에서 v 똑같다. 그럼 뭐나 ma랑 mb도 역시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학평 16번 문제입니다. 가는 질량이 2kg, 높이 2m, 피해서 9m/s로 가고 있고요. 벽에 충돌을 해가지고 3m/s로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텐셜, 이 키네틱, 여기도 이 포텐셜, 이 키네틱,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식은 mgh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거 두 가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40줄 가지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81줄입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121줄이 되는 건데 보존이 돼서 여기서도 121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충돌 직전 속력은 몇이에요? 플러스 11m/s라는 속도로 꽝 하고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의 제곱이 121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손실이 됐는지 보존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때는 똑같이 40줄, 위치 에너지는 여전히 40인데 운동 에너지가 9줄까지 확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49줄. 따라서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왼쪽으로 7m/s라는 속도로 확 줄었구나. 충격을 받으면서 에너지도 손실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충격량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22에서 마이너스 14로 확 줄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36만큼 받아서 꺾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찰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E0,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E0,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4제로, MA랑 M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볼게요. A, B,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후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처음이든 나중이든 계속 일정한 겁니다. 여기 일정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 E0로 늘어났어요. 아,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4E0에서 0 됐겠구나 라는 사실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때 이 포텐셜도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0으로 두든지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볼 건데요. 얘를 그냥 0이라고 둘게요. 안 움직였으니까. 자, 그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E0다 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E0래요. 그럼 이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3E0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2E0가 나와야 더했을 때 3E0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거 같은 속력이에요. 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같은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MAV 제곱 대 2분의 1 MBV 제곱이 1대 2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V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MA 대 MB는 1대 2다가 돼서 1분의 2 정답은 4번 2가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학평 11번 문제입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에다가 F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P에서 물체의 속력은 V래요. 힘의 크기를 3F로 바꿨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한 문제죠. W는 F 곱하기 S는
2분의 1 mv 제곱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몇이냐? 3w죠? 즉 3f 곱하기 s 이렇게 했을 때 v는 몇 나와야 되냐? 2분의 1 곱하기 m 해놓고 v를 몇을 해야 3배가 될까요? 루트 3v의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루트 3v가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학평 13번 문제입니다. 가만히 P에다가 놓고 떨어뜨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높이 3h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한다면은 P지점에서 3mgh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할 수 있고 맨 끝 지점을 R이라고 할게요. R에서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이때 운동 에너지 3mgh라고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Q 지점 같은 경우는 mgh, 운동 에너지는 그럼 2mgh라고 둬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3배라서 기억은 안 됩니다. 자, 니은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즉 R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Q보다 2배이다가 아니라 1.5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학평 19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2mm인 물체가 있고 정지 상태에서 A를 2H만큼 낙하했고요. B가 막 H는 H만큼 올라갔고 A는 2H만큼 떨어졌어요. 그러고 A의 속력은 루트 GH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찰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바닥에 마찰이 있니 없니 한 얘기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거 무시하고 그냥 막 동일하니까 그럼 0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보기에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마찰 손실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각각 구해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4mgh 운동 에너지 0에서 낙하했을 때 근데 이 지점을 수평면이라고 둔 거는 아닌데 이 지점을 그냥 X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중력 포텐셜이 X 플러스 4mgh가 되고요. 그럼 떨어졌을 때는 X가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루트 GH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루트 GH 하면 mgh가 되겠습니다. 즉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있네요. 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순서로 쓰게 된다면 이 지점은 높이 y라고 합시다. 같은 높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y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올라갔을 때는 y 플러스 mgh겠고 속력은 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도르에 연결됐으니까 루트gh로. 따라서 2분의 1 m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분의 3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그렇다면은 4번 마이너스 2분의 3 mgh가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가는 물체를 연결해서 원래 길이에서 가만히 놓았고 물체가 2L만큼 낙하했을 때 속력이 0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운동 에너지 봤을 때요. 중력 포텐셜은 2mgl, 탄성 포텐셜은 아직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기 수평면이라고 둔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L을 X값에다 집어넣으면 2KL제곱 이렇게 나오고 운동 에너지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 지점 봤을 때요. 원래 길이에서 L만큼 압축시켜서 놨더니 L만큼 늘어났을 때 물체 속력이 0이래요. 즉 이 왔다 갔다가 최대 지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했을 때 가운데 지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양면에서는 2분의 1 KL제곱 0, 2분의 1 KL제곱 0 이렇게 되는 사실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관계식이 일단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즉 EmGL은 EKL제곱과 동일해서 약분을 이렇게 하면 mg는 kl이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나에서 운동에너지 최대값, 문제가 뭘 구하라고 하냐면 물체의 최대 속력이 각각 V1, V2라고 했을 때 V1하고 V2 비율을 구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2분의 1 KL 제곱은 V2 가운데 지점에서 최대 지점을 간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MV2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2는 루트 M분의 K 곱하기 L이다라는 확정적인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겠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가만 구하면 되죠. 가에서 이 지점 즉 2분의 1 MV1 제곱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지점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대충 알고 있어요. 이 중간 지점, 즉 가운데 지점이 MGL 2분의 1 KL 제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서 그러니까 2분의 1 MV1 제곱은 남은 값 2분의 1 KL 제곱이구나 계산해서 V1 역시 루트 M분의 K 곱하기 L 나와가지고 똑같은 값이네 정답은 1대1이다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지점이 왜 최대인지 즉 MGL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KL 제곱이 왜 최소값인지를 한번 우리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mg 곱하기 EL이라는 높이에서 용철이 x만큼 늘어날 때마다 감소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에다가 x만큼 늘어날 때마다 이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mg 값은 뭐라고 넣자고 했냐면 kl이라고 구해놨습니다. 위에서. 따라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몇이냐? 2kl 제곱 마이너스 KLX 이렇게 확정이 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KLX 플러스 2KL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최소값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지점을 최소 지점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x값이 바로 용수철 길이, 늘어난 길이가 돼서 이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즉 여기 높이를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2분의 1 k x제곱 마이너스 2l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l제곱 이렇게 되겠고 2kl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l제곱 즉 남는 값은 2분의 3kl제곱만 남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k x-l의 완전 제곱 더하기 2분의 3kl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x값은 몇이라는 거예요? 최소값을 갖는 x값은 l이기 때문에 이 지점인 게 확인이 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쫙 구해버리면은 v1은 루트 m분의 k 곱하기 l이 나와서 1대1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지점에서 압축을 시켜서 B는 이렇게 올라갔고 A는 여기 마찰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압축을 쫙 하고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PQ는 같은 용수철이라서 용수철 상수는 똑같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배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용수철로 동시에 눌러서 나갔는데요. 같은 탄성력이죠. A랑 B랑. 즉 같은 탄성력, 같은 힘이란 얘기는 최종적으로 어쨌건 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F 곱하기 T니까 시간은 당연히 똑같으니까 힘도 똑같은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같은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델타 P가 동일합니다. M 곱하기 델타 V가 동일하단 얘긴데 이때 질량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속도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A 대 B는 몇 대 몇이냐 하면은 2 대 1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V,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V라는 속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한번 구해 볼 건데 가로로 표기를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죠. B도 0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2mv 제곱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mv 제곱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B가 정지했을 때를 보면은 2mgh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관계식 나옵니다. mv제곱은 몇이냐면 2mgh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A를 상태를 보면은 A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2mv제곱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면 4mgh 즉 4h만큼 올라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높이가 2h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지점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mgh랑 mv제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mv제곱이 2mgh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mv제곱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밑줄 친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mgh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배이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그럼 몇이란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즉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mgh란 얘기고 그럼 그거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mv 제곱만큼을 감소했구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는 4분의 3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탄성력만 구하면 되는데요. Q의 탄성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2분의 1 K 곱하기 D2의 제곱은 몇과 똑같냐면 4분의 3 MV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P 지점도 한번 볼게요. 2분의 1 K D1 제곱 이렇게 구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P의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탄성 에너지 지금 구하는 거예요.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얘는 지금 양쪽에서 누르고 있어요. 즉, 이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A도 날아가고 B도 날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합치면은 3mv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율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D1 제곱분의 D2 제곱분의 D1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건 몇이냐면은 4분의 3분의 1분의 3 해서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루트를 씌우면 2가 돼서 따라서 정답은 4번 2가 나옵니다. 2024년 6월 학평 13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스카이다이버 A가 낙하하는 거고요. 나는 낙하한 순간부터 A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A는 구간 1에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고 2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뭐야? 그래서 공기 저항 때문에 R자 힘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2번 구간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구간 1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합니다. 니은 구간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속력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일정할 거고 2번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0이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엄연히 다릅니다. 공기 저항하고 중력하고 같아가지고 R자 힘은 0이 나오기 때문에 다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2024년 6월 학평 14번 문제입니다.
한쪽 끝을 벽에 고정하고 물체에 연결해가지고 원래 길이에서 놓았을 때 P와 Q에서 속력은 같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놨는데요. 여기서 떨어뜨렸더니 지금 P에서랑 Q에서랑 속력이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힘의 평형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지금 운동 에너지가 똑같대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를 어떻게든 띠용띠용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는 P에서랑 Q에서랑 어떻다? 당연히 Q가 더 늘어났잖아요. Q가 더 크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기억과 니은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어떨까? 자, 속력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때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그럼 나머지 둘도 합쳤었던 거는 그러면 얘네 둘 합도 동일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학평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이에요. 그랬을 때 내려왔을 때 속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질량이 각각 OM하고 M인 물체에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구나 라는 사실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고요. H만큼 올라가 정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건데요. 기억, 가의 수평면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니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자, 이건 일단 완전 비탄성이기 때문에 보존 안 됩니다. 니은은 일단 틀려놓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만 보면 되겠네요. 수평면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그러면 처음에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돌 전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재보도록 합시다. OMG 대문자 H 운동 에너지 0, MG 대문자 H 운동 에너지 0에서 충돌 후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둘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까지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2분의 OMV A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MV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OMG 대문자 H가 저거고 여기가 얘구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5대 1은 2분의 5 MVA의 제곱 대 2분의 1 MV의 B의 제곱이다. 자, 그럼 약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VA 제곱은 VB 제곱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VA는 VB다라는 사실까지도 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올라간 높이는 몇하고 몇인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살펴보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충돌 전의 속력과 충돌 후의 속력을 이용해서 어느 높이까지 최종적으로 소문자 H일 때는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일 때는 플러스 OMV 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에서는 마이너스 MV 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으로 하게 된다면 플러스 4MV 가라는 운동량 보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6M으로 V 나라는 속력으로 움직인다. 운동량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4MV 가 대 가는 6MV 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V 가 대 V 나는
3대 2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올라간 높이에 대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여기서 B라는 애가 저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B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g 대문자 h라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가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질량 무시를 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v 가는 3을 넣고 v 나는 2를 그냥 넣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비율만 구하면 되는 얘기니까 3 넣고 2 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GH는 2분의 9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죠. 3V 2V로 해서 2분의 9V의 제곱이구나.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관계식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 상태에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6m짜리가 V의 나의 제곱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6mg 소문자 h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3m 해놓고 V의 나에다가 계산을 하면은 12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G 소문자 H는 2V 제곱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비례식 할 수가 있어요. H 대 소문자 H는 약분을 하게 되면 9대 4 이렇게 나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대문자 H의 9분의 4배이다. 이렇게 돼서 디귿은 틀린 얘기. 따라서 정답은 1번만 정답이 됩니다. 2024년 6월 학평 16번 문제입니다. 수평면에서 지금 A랑 B랑 있는데 어쨌거나 손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죠.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A 운동량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2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2B라고 해서 2A랑 2B 비교하면 되는 건데 어느 위치에서 만나냐? 그러면 3H랑 H잖아요. 아, 얘가 H만큼 올라가고 얘가 H만큼 떨어진 지점, 즉 뭐냐? 높이 2H 지점에서 서로 만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랑 B랑 변화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처음과 나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처음에 0으로 시작할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는 mgh 에서 시작할 거고 B 같은 경우는 3이죠. 12mgh라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EH 지점이 됐을 때는 A는 2mgh, B 같은 경우는 8mgh가 됐을 거고 속도는 둘 다 똑같겠죠. V라는 어떤 속도로 둘 다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따라서 2분의 1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mv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10이고 요거 합쳐서 13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3mgh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합산할게요. 13mgh는 10mgh 플러스 2분의 5mv 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러므로 3mgh는 2분의 5mv 제곱입니다. 이걸 이제 뭐 필요하듯이 활용을 잘 해보면 되는데요. 끝까지 한번 다 해볼까요? mgh는 6분의 5mv 제곱입니다. 이걸 이제 활용을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A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량 에너지 변화량 크기, 즉 여기네요. 이 A는 2분의 1mv 제곱입니다. 이 A는 2분의 1mv 제곱. 그럼 이 B는 몇이냐? 이 B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mgh만큼 변했고요. 여기가 플러스 2mv 제곱만큼 변했는데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 B는 플러스 2mv 제곱과 마이너스 4mgh는 6분의 5 곱하기 4
mv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 3 마이너스 3분의 10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 mv 제곱이 2b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a분의 2b는 몇이냐? 2분의 1분의 3분의 4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3분의 8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학평 7번 문제입니다. O의 정지에 있던 물체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F인 힘을 EH만큼 P까지 작용을 했대요. 그래서 각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즉 E를 어느 정도 했어요? EFH만큼 1이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하면 P 지점에선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는 EFH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Q 지점에서는 MGH, 그 다음에 R 지점에선 EMGH인데 이때 정지했다고 됐으니까 0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계식 EFH는 EMGH입니다. 따라서 Q 지점에서 MGH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FH, 즉 MGH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FH다. 대놓고 구해놨네요.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운동 에너지가 2배 관계죠. 따라서 공식 2분의 1 mv제곱을 살펴보면 속력만 따지면 루트 2배가 돼서 틀렸습니다. 디귿,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FH다. R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MGH인데 이거는 EFH와 동일한 것 이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구해놨습니다.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학평 7번 문제입니다. 지금 P에서 시작해서 R까지 가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라는 이 이야기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씩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 높이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gr 운동 에너지 그러면 8m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 지점에선 0, 2분의 9mv 제곱이고요. R 지점에서 mgr 그 다음에 E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찰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있을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즉 P에서 mgr 플러스 8mv 제곱은 2분의 9mv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9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gr은 mv 제곱이구나 라는 관계식 알아내서 이거 mv 제곱이었고 여기도 역시나 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찰 구간 1번에서 소모되는 양은 2분의 9mv 제곱만큼 소모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R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3mv 제곱입니다. 그럼 마찰 구간 2번에서 소모되는 거는 2분의 3mv 제곱인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E1하고 E2는 2대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